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하루하루 말을 꺼낼 때마다 이 발언 관세를 4월 2일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3월 4일에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협상은 또 굉장히 많이 해줄 것처럼 뉘앙스도 풍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장에 충격이 더 있는 거냐 좀 가늠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정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네가 예를 들어 너네라고 표현하면 캐나다, 멕시코, 뭐 중국 이런 데가 다른 나라들. 내 마음에 드는 만큼의 속도와 강도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져온다, 애를 쓴다 이러면 기다려주는 것 같고 근데 뭔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씩 이제 트루소셜이나 이런 데 질르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렇게 해서 조련을 하는 것 같아요. 협상의 범위를 이렇게 세게 지른 다음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관세를 순전히 협상 도구로만 쓴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협상 도구로 쓰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월가에서 하는 얘기는 협상 도구 말고도 세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메우고 그래서 결국 지출을 줄이고 그러니까 도지와 어떻게 보면 관세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자기의 최종 목적인 감세를 이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점점 더 실제 같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 말이 그냥 협상을 위해서 확 때린다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때릴 마음이 내가 말하는 거에 50% 정도는 정말 때리고 싶어. 이미 계산 다 끝내놓고 라는 생각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정 적자를 메울 수가 없고 안 그러면 감세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때리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오락가락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 때리는 거의 폭이 예전에는 뭐 골드만삭스도 기본 시나리오가 이런 거예요. 뭐 중국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20%포인트를 올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트럼프 임기 동안 그리고 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일부만 때린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익스텐시브하게 때릴 거라는 거죠. 벌써 중국은 사실은 벌써 20%포인트가 그거 다시 계산해보니까 찾아보니까 24.5%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복리잖아요. 복리 효과가 있어요. 10%포인트에다가 또 10%포인트. 이게 거기에다가 이런 식이면 정말 60, 70% 금방 갈 것 같아요. 트럼프가 농담이 아니라 중국이 60% 때릴 거야 했는데 그게 농담이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준이면 뭐 매달 10%씩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날짜는 중요하진 않고 어차피 4월 1일엔 다 때릴 거니까 뭐 3월 4일 어차피 할 거니까 너네 왜 그걸 몰랐어 이런 느낌이고 내가 협상해가지고 그때까지 중국이 뭐 내놓을지를 볼 거야 라는 거를 그냥 풍기는 그게 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월스저널에 그 웨이 링링 웨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그 베이징에서 되게 잘 파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월셔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페드를 잘 판다면 중국 내에서 미국 기자 그러니까 미국 언론 매체에 속한 기자 중에 중국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기자 중에 끈이 많은 기자죠. 그런 빨대가 많은 기자인데 이 기자가 어제 기사를 썼어요. 1차 10% 얻어맞고 나서 양국이 뭐 열심히 협상을 하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그러면 2차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말했는데 그러면 뭐 캐나다, 멕시코는 협상 창구가 있잖아요. 협상을 하고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20%가 간다는 거죠, 지금. 바로 간다는, 급행 절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가 굉장히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다가 중국과 급하게 협상에 들어갔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뉴욕 증시에 조정이 오고 급락을 했을 때 그 협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랑 뭐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면서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푸시 있을 거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굉장히 이르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트럼프는 그 증시, 주가가 자신의 어떤 그 정책과 업적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세 때문에도 미국 현지 기준으로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폭락까지는 표현적으로 급락을 했는데 계속 이런 게 연이어서 나온다면은 트럼프도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
5천까지 떨어지면 나옵니까? 10에서 10에서 20%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0%는 5,600에서 5,700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10에서 20%면요. 6천을 기준으로 하면 4,8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고 그 주가 자체만 하면 5,600에서 700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5,600, 700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는 얘기인데 네. 아니, 지금 5,890에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뭐 또 업데이트 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더 공포스러워 하잖아요. 공포 심리가 극단에 가 그래서 있는데. 지금 3월에 2월은 계절성이 안 좋고 3월은 좀 나아지고 4월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3월에 지뢰밭이 너무 많아요. 이 트럼프 지뢰밭. 뭐 3월 4일도 있고요. 3월 12일 날 네, 철강 네. 알루미늄 바로 관세도 나오죠. 있고요. 4월에 또 뭐 있고 그리고 3월 14일은 트럼프가 연두교소를 이제 연설하는 날인데 그날도 아마 관세 얘기 한 2시간 떠들 텐데 자랑 엄청. 1시간 이상은 관세 얘기를 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데서는 이게 거기다가 매일 무슨 얘기를 하고 요새 정상들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젤레스키 오고 어제는 영국 총리고 엊그제는 프랑스 마크롱 왔다 갔는데 프랑스 마크롱이 얘기 딱 했어요. 관세에 대해서 리들호프만 보고 갔다. 딱 얘기했어요. 리틀호프. 그리고 저는 좀 더 불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되고 나서 뉴욕 증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12월 네, 초였나? 당선되잖아요. 간 적이 있는데 11월 말이었나 간 적이 있어요. 12월에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그때 짐 크레이머가 CNBC의 유명한 쇼 호스트죠. 예, 짐 크레이머가 가서 주식 사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때 트럼프가 그때 너가 사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주식 사라고 했을 텐데 주식 사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나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네가 전문가잖아. 진짜. 이렇게 하고 말을 돌려버렸거든요. 네네. 저 그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지금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나는 사라고 안 했어. 감수하고도 때릴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엊그제 한 얘기가 대만에 대해서 당신은 중국이 대만 침입하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나 거기에 대해서 커미트먼트 얘기 안 할래. 맞아요. 왜? 커미트먼트 하기 발언 싫어. 거절했어요. 내 입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주가도 비슷한 생각이 나 그거 딱 보고 작년에 그게 그거였나? 내려도 난 몰라. 이미 우선 생각은 나의 있고. 우선순위는 당장은 시장이 아니고 감세야. 감세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왜냐면 생각이. 근데 저는 트럼프가 계속 포커 페이스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한 번 트럼프 일기를 겪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저러다가 말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도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벌써 한 세수 네. 내보고 이제 네. 내다보고. 내가 말하는 게 내 첫 번째 임기 때를 겪은 사람들이면 지금의 비슷한 그 예전과 비슷한 강도로 얘기하면은 시장에서 안 먹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정말 이 트럼프 영향을 저희가 이번 뭐 3월 내내 또 겪어야 되는 게 지금 일정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네, 3월 4일에 그러니까 3월 3일까지 트럼프와 멕시코가 관세 협상을 어쨌든 정리해서 4일에 발효한다.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3월 5일엔 중국 전인대가 있고요. 3월 14일에는 또 미국의 단기 지출 법안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고 넘어가면 단기 지출 법안이 뭐냐면 그 정부 폐쇄잖아요. 정부 폐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월가 일부에서 나오는 게 트럼프는 정부 폐쇄를 원한다. 사실 트럼프가 2018년, 2019년에 그 정부 폐쇄 미국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34일. 맞아요. 예, 그때 기록 세웠어요. 막판에 그때 12월. 나 괜찮아 뭐 이러면서 갔고요. 지금은 오히려 도지로 인해서 도지를 하면서 막 정부 공무원들 다 자르고 싶은데 그렇게 다 우선은 정지시켜 놓고 보면 뭐가 필요할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필요한 것만 나중에 살리고 쟤네는 없어도 되잖아. 봐봐. 너 겪어봤잖아. 지금 60일, 70일 동안 정부 서비스 없었는데 멀쩡하네. 쟤네 없애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구실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밑단에서는 네. 그게 정부 폐쇄나 아니면 도지의 그 영향이 사실은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벌써부터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하위급 굉장히 이제 직위가 낮은 공무원들을 많이 잘랐는데 예를 들자면 미국은 어떤 그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게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뭐 10급, 9급, 8급 이렇게 한다면 그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그걸 다 잘라버리니까 이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학교에, 대학교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잘리니까 학교에 뭐 행정학을 공부한다든지 대학원에 이런 사람들도 갑자기 그런 공무원들이 잘리니까 다 이 사람들도 지원할 직장을 할 이유가 지원할 없는 수도 거군요. 없어지고 뭐 이거는 그냥 잡시장의 문제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기밀에 누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판단할 수도 없고
이런 게 분명히 좀 오작동이 나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 파워샤님께서 주신 질문이 그런 쪽인데 이런 네네. 정부 지출 삭감이나 공무원들의 감축이 결국에는 증시의 단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그게 충격이 온 거죠. 그 실업 청구 수당이 주간으로 봤을 때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그게 워싱턴 DC나 비롯해서 총 연방 공무원의 뭐 몇만 명이 잘린다 이런 게 영향이 미쳤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영향 안 미쳤어요. 그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네네. 영향 없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연방 공무원은 실업급여 따로 청구를 합니다. 아. 딴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청구하고 그건 일주일 뒤에 집계가 되고 워싱턴에서 늘어난 그 실업 청구가 2,000건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라고 보면 당연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영향? 공무원이 잘린 게 아니라 공무원 신청한 게 아니라 잘린 공무원이나 아까 말했듯이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그 하청업체들, 협력사들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게 있었고 아직은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쪽이 월가의 분석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이 훨씬 더 많고 왜냐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연방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나 계약직 플러스에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영향이 없어요. 근데 네. 영향을 모른다는 거지. 얼마나 영향이 왔는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얼마 막 일론 머스크가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게 몇 명이냐 이걸 잘 모르잖아요.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 바이아웃 그러니까 뭐 9월까지 돈 줄 테니까 직장을 그만둬라라고 한 사람이 응한 사람이 7만 5천 명이고 그 사람들은 9월까지는 전혀 실업급여하고 회고 뭐 이런 데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페이롤은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런 연방 공무원에 영향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실업 청구 수당이 올라가면 아니 24만 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40만 건, 뭐 30만 건 순식간에 24만 건은 네.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어. 24만 건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항상 생길 수 있는 그런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수치가 노동시장뿐 아니라 뭐 소매 판매나 예를 들자면 소비자 심리지수나 이런 게 겹쳐서 계속 나오면 이게 합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보고 뉴욕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월가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 수치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계속 소비자 신뢰지수나 네네.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연이어서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등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컴바인이 되면은 증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좀 며칠간의 그런 영향이 있었고 보니까 뭐 백악관에서도 브리핑하면서 도대체 왜 지난 주말에 5개 너네가 한 일을 제출하라고 하는 건데 왜 못 내느냐 공무원들이 반항하니까 막 그것도 막 윽박지르고 그걸 종합해서 3월 둘째 주인가요? 이걸 최종적으로 결론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2주 정도 후에 올 충격을 그때가 정부 폐쇄 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겹쳐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상당수 지지하는 것 같기는 해요. 도대체 공무원 약간 우리나라랑 심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얘네들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한 좀 아니 지지 여론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중에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세금으로 가져가서 그걸 써서 재정승수가 그러면 제가 이 돈을 만약 세금으로 안 가져갔어.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쓰면 훨씬 더 효율이 높게 쓸 텐데 공무원들이 가져가면 보통은 0.6밖에 안 나와요. 그 효율이 제가 남겨서 효율을 썼을 때 1달러를 썼으면 1달러만큼 효율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1달러를 쓰면 0.6밖에 안 나와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잡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 뭐 심리에 나쁜 점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개혁이 성공을 하면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스칸페센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시 그러니까 민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 금융시장도 페드가 너무 많은 어떤 막 양적 옛날에는 금리만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자산까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너무 많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민간 시장의 기능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다들 페드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프라이빗하게 만들겠다. 이게 민간의 어떤 시장 논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게 스카페센트의 얘기였고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변화라는 건 항상 고통을 부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2년, 3년 정도 있으면 이건 확실히 미국 경제가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전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게 대정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부풀려진 자산들 트럼프는 그걸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5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규제, 뉴욕에서 사업을 하면 다 그렇거든요. 이런 규제와 이런 공무원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나를 막으려는 놈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나면 세금을 40% 50% 가져가는 데 대해서 또 열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워낙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딥스테이트, 그리고 관료 조직, 워싱턴의 말도 안 되는 관료 조직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개혁하겠다고 생각했어요. 1기 때도 했죠. 근데 1기 때는 잘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저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약간 공무원의 논리이긴 한데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버는 거는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민간의 돈이잖아요.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돈을 잃어도 그냥 민간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어쨌든 정부의 일이고 수많은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 그거를 민간의 효율성과 가성비 이렇게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뭐 효율을 끌어올린다. 그럼 그 리스크 테이킹을 누가 나중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는 민간 투자자 내가 돈 넣고 돈 잃으면은 내가 감당할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금의 문제고 그 영향을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건 국민들이고 과연 이거를 동률의 개념으로 놓고 물론 효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률의 개념을 놓고 비교를 한다? 그건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거는 공무원들 얘기죠. 예. 공무원들 얘기고 저는 이렇게 봐요. 퍼블릭 서비스 당연히 중요합니다. 퍼블릭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민간이 돌아가지 민간의 논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국방 이런 거 당연하죠. 퍼블릭 서비스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이제 공무원을 놔두고 돈을 주고 세금을 권한을 주면 점점 이게 확대가 됩니다. 자꾸 늘어나요. 우리나라, 제가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으면 쓰고 나서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얘기 쓰지 마라. 그러면 또 공무원 일자리 늘어나고 세금 또 늘어난다. 결국은.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게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끝도 없이 확장이 되고 지금 트럼프는 이걸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말도 안 되게 늘어난 이 부분을 싹 드러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주제로 김은석 선배와 토론을 하면은 밤새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고, 근데 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벌 목적이 아니니까 정부는 그렇죠. 돈을 벌 목적이 아닌데 자꾸 효율도 추구해야죠. 근데 너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민간 복지와 국민들과 어떤 굉장히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의 어떤 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남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돈을 벌 생각이 없으니까 돈을 막 쓰는 거죠. 저도 누가 세금을 계속 갖다 놔서 저한테 주면 그냥 막 쓰죠. 아무 생각이 없죠. 이게 공무원을 비판하고 이런 거 이제 각자의 감정의 정치 성향이 사실 더 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논할 건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폭증을 해가지고 연준이 움직이든 아니면 반대로 그 움직이기 전에 미국 경제가 먼저 무너져가지고 지금 인플레 이렇게 뛰고 갑자기 불황이 찾아와서 스태그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냐 이걸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증시를 신경 쓴다. 네네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5,600, 5,700 했던 그 마이클 하넷이라는 전략가가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1기 때의 목표는 SPX 즉 S&P 500 지수였다. 그걸 보고 정부가 움직였다. 근데 지금은 목표가 뭐냐? TLT다. TLT는 미국 국채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10년물, 이건 20년물 이상이지만 TLT라는 얘기는 그냥 어쨌든 장기금리. 스코어 퍼센트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했죠. 정확히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금리가 낮아지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적정한 수준으로 이거를 낮추면서 TLT를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증시는 좀 잠시 망가져도 괜찮아. 아니 근데 그래놓고는 왜 자꾸 페드한테 금리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은 신경 쓰는 게 그거라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간접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따라와야 되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 없이 따라와. 이런 얘기겠죠.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